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카 FX 3D 실장 정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영화 혹은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을 재현하기 위한 대규모 건물 레이아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기술을 가지고 영화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구현하면서 이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대표작인 택시 운전사 말모이 유령 공조2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 작업이 필요한 의뢰가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도시 레이아웃을 계속 진행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대적 배경 레이아웃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절감하고 VFX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저희가 절감된 시간과 축적된 소스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한 시대적 환경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그 추진 배경은 사업 목적과 비슷한데, 영화나 드라마 시대적 배경의 필수적인 야외 세트장,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비용 발생 및 그 다음에 이제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규모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3D 매트 방식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매트 방식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구도의 변화가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3D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3D를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물자라든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좀 더 완성도 높고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진 단계는 사전 준비 제작이 있고 연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에는 연구 테스트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저희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적용되는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영화 그 행복의 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이 기술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그 영화 행복의 나라와 함께 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저희가 보시다시피 80년대 배경의 그 건물들과 도시 세팅의 방법을 이렇게 서치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들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스들에 맞춰서 모델링도 진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를 확보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이런 영화 배경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가장 아쉬웠던 지점이 소스들의 다양성이 좀 부족했다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들의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스를 그 모델링도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이 연구 개발하면서 이 소스의 부족함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냥 같은 건물을 계속 배치하게 되다 보니까 패턴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패턴 현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 랜덤하게 배치한다든지 건물을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저희가 같이 건물 모델링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건물들 모델링도 추가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모델링들을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배, 3배 더 모델링 소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난관에 좀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찾은 거는 여러 개 그 프로그램 중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시와 하나는 골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 혹은 잘 같이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두 개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의문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골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의 프로그램 중에 그 마시보다는 그 골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건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뿌려지는 상태로는 이런 식의 겹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보이는 형태는 그 마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했고 골렘에서도 가능했지만, 골렘과 마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렘은 이런 형태감을 보여준다는 거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근데 마시에서는 저런 거를 단순한 이런 그냥 박스 형태로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배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를 선택을 안 하고 저희가 골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건물을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렘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원래는 클라우드용으로 군중용을 배치하는 용도기도 했지만, 저희는 다르게 생각해서 키 작업을 안 하는 그냥 건물을 배치하는 용도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골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기 위해서 군중 배치하듯이 이렇게 배치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단계로 저희가 그러면은 실제로 건물처럼 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풀압들을 놓아보면서 이렇게 배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예상했던 지점에서의 문제점인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겹치면서 물건들이 이제 겹치는 방향이 이제 보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이 골렘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렇게 보이시는 그 특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체가 생성되는 기준점이기는 한데, 이 기준점을 영역을 넓혀서 이 모델링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들이 겹쳐 보이지 않게끔 그 해결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간간히 하나씩 겹치는 물건들,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간히 하나씩은 선택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치해보는 작업을 성공한 이후로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게임 영상처럼 게임 하듯이 약간 영역을 하나 설정을 해서 그 영역에 저희가 원하는 건물들이 올라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을 하면서 원하는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 혹은 원하는 층수에 따라서 건물들이 설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진행이 어느 정도 성공이 돼서 그 다음 단계인 최종 단계인 이쪽 건물들을 이제 실제 모델링들, 복잡한 구조의 모델링, 지금까지는 단순한 모델링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복잡한 건물의 모델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테스트가 진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프로젝트 작업에서 가장 큰 샷을 대표적으로 꼽아서 그 샷에서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행복의 나라의 좀 약간 야경씬이기는 한데, 행복의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씬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드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서울 도심의 한 부분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배치해야 됐었고, 그 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연구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역을 만들어서, 이런 네모 박스의 영역을 만들어서 이곳에 대입을 해서 저희가 세우고 싶은 건물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해본 결과 크게 배치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되게 뚜렷하게 존재했었고, 저희가 발견했던 장점으로는 어쨌든 초반에 시간 단축과 초반에 이제 작업 시간을 시작부터 빈 화면에서부터 최종 컨펌자 분한테 1차적으로 보여지는 시간까지는 단축을 꽤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보다는 한 명 정도면은 이 작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인력도 좀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되게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이걸 가지고 끝낼 수 있느냐, 거기에는 확실히 대답으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니라는 대답은 어찌 보면은 저희가 영화 작업을 하게 되면 최종 컨펌자의 어느 정도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 툴을 아무리 만들어도 원하는 그림에 맞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저 부분을 저렇게 옮겨달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옮겨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중반 이후부터는 이 작업이 어느 정도는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작업으로 건물들을 옮기고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건물들 큰 것들은 저렇게 빨리 하면 배치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제 자잘한, 여기 보이시게 되는 이제 건물들만 이쪽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전신주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끝으로 특정한 위치에다 맞춰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까지는 아직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직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고, 확실히 컨펌자분의 이제 첫 번째 1차 레이아웃 컨펌까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변형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에서도 오는 그 불편함은 아직까지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작년 한 해 이거와 함께 같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해 봤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에 소스를 저희는 이제 말모이부터 시작해서 택시 운전사 뭐 이런 대량의 배경 작업을 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소스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승 발전을 시킨다면 앞으로 좀 더 레이아웃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 절감을 단축해서 더 많은 환경에 대한 구도적인 제약이 없이 더 많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식의 배치를 끝내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끝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신주라든지 뭐 혹은 여러 가지 풀압들이 더 들어가야 됐지만, 아쉬운 점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자동화 툴로는 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존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1차 배치가 끝나고 나면
이걸로 저희도 파이널을 내고 싶지만 그 부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컨펌자분들의 이제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은 확실히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중간 지점까지만 작업이 가능했고, 그 이후부터는 어찌 보면은 기존과 똑같은 컨펌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원하는 건물들의 위치를 좌우 혹은 위아래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대체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은 저희가 이 자동화 툴로는 아직까지는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과 장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면서 이 방식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약간 한 15일 정도, 한 2주 정도 작업자가 그냥 8시간을 계획을 해서 2주 정도 작업을 해야 될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 작업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소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랜덤을 배치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외하고 바로 작업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도 꽤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330%라고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이거 정확한 수치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요 정도 3배 정도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체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잘 된 점으로는 이제 작업 초반에 레이아웃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랜덤하게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작업자가 되게 고민을 하거나 별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랜덤한 부분을 작업해 준다는 거에서 작업 시간 및 그 인력에 대한 그 노동력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이 이제 적은 이제 원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화면에서 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으로 예를 들면 작업 후반부에 수정했던 과정에서 이제 지워지거나 이동되는 그런 과정, 아까 설명드렸듯이 감독님이나 혹은 이제 컨펌자의 니즈에 맞춰서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은 자동화 툴로까지는 아직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소스들을 확보해서 이 소스들과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배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기술을 좀 더 개발한다면 이게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작업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환경, 더 많은 넓은 곳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시연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저희가 이 리깅 셋 하는 부분과 함께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인 건물에 이제 중심점을 맞추고 난 이후에 워낙 이게 그 크리처물 용도의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크리처를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조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골렘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조인트를 저희가 이미 해가지고 중심점을 잡고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위에다가 모델링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기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이제 크기인데, 이 크기에 맞춰서 어떻게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아니면 혹은 끌지 킬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한 후에 이거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델링이 되고, 그 모델링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안쪽에 있는 모델링 소스까지 불러들여 오는데, 실제로 모델링을 이 정도 불러왔을 때보다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심 파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렘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다시 이제 불러들여 오게 되는데, 이렇게 불러들여 오게 된 이후에 이 골렘들을 가지고 어쨌든 기본 셋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골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려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규모에다가 골렘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가 생성될 위치를 잡아주고 그곳에다가 원하는 양과 그 다음에 원하는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크기에 맞춰서 건물들이 나오게끔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팅이 완료되면은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 툴이다 보니까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야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면서 건물이 실제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그 건물이 일단 나오게 되면 건물 크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시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은 기본적인 셋에다가 배치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이제 플랜을 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별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골렘을 한번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셋이 이렇게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저장을 계속 불러들여 와서 쓸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더가 깨진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쉐이더를 다시 연결해 가지고 쉐이더 오브젝트만 불러와 놓으면 이렇게 캐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쉐이딩이 먹혀서 이제 렌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프로젝트에 실제 진행된 내용의 영상은 저희가 프로젝트가 기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할 수 없었고, 기본적인 셋 작업을 하는 방법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스케일도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레이아웃도 생성을 좀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골렘의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 조절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절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모로 이거를 쓰기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본 셋을 하나 저장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여러 씬에다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불려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장도 하고 다시 다른 씬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씬에다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